와튜브, 이 시간에는 기어이 베네수엘라 길을 선택한 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성향 집권당이 한국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을 뽑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범좌파 세력은 우파 세력 국회의원 몇 명만 빠진다면 개헌까지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문제는 한국 권력을 완벽하게 잡은 범좌파 정책이 베네수엘라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으로 본다면 손가락 안에 드는 산유대국으로 사우디 이란만큼 질 좋은 석유는 아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석유 기술을 받아들여 나름 중남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거리가 가까워 베네수엘라 석유 대부분 미국에 수출하며 기축통화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달러가 풍부해지자 차베스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차베스 대통령 무상복지 시스템을 보면 가난한 농민에게 땅을 주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넉넉히 지급하여 정권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 국민은 더 많은 복지를 원했습니다. 이에 차베스 대통령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지분을 갖고 있던 미국 정유회사 지분을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국 도움 없이 석유를 팔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금성 복지를 위해 반미 정책을 펼친 베네수엘라 상황은 현재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구하고 있고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인근국가로 탈출해 몸을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썩은 고기까지 먹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현 한국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안으로 7조 6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문제는 추경 예산안에 국방비를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삭감된 국방비 내용을 보면 F-35A 스텔스 전투기 3천억 원, 이지스함 1천억 원, 해상작전헬기 3천억 원 등 약 9,047억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무기는 한국 전력에 꼭 필요한 것들이고 특히 F-35A 스텔스 전투기는 한국이 그토록 보유하고 싶었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선거에 눈이 멀어 국민에게 현금성 복지를 살포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인영 집권당 원내대표는 광진 을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를 당선만 시켜주면 100% 국민 모두 현금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은 압도적으로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베네수엘라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안보적으로 위험한 나라는 아닙니다. 한국은 공산주의 북한과 휴전 상태이고 공산주의 강대국 중국 러시아가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죽고 사는 문제인 한미일 동맹 상징 지소미아를 파기하려 했고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며 한국안보기둥 유엔사를 평화를 가로막는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안보 비용을 삭감하여 국민들의 현금성 뇌물을 준다면 그 뇌물은 눈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와튜브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